3월 7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23% 상승한 2647.6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84% 하락한 863.3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2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KNR 시스템, 사피엔 반도체, 윙이푸드, 필에너지, JMB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2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어제부터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4가 열린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신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최윤호 삼성 SDI 대표이사가 2025년 초 정도면 46파이 배터리를 충분히 양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주목받았는데요. 삼성 SDI는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한편 LG엔솔은 파우치형 셀투팩을 공개하면서 완성차 업체와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SK온은 급속 충전 시간을 18분에서 15분으로 단축한 SF 플러스 배터리 등을 공개했는데요. 참고로 셀투팩 기술은 기존 배터리 구성에서 모듈 단계를 제거하고 팩에 직접 셀을 조립하여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무게와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소식 속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특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올해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발언하면서 미국장이 상승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텔과 엔비디아도 3%의 상승세로 마감했고 AMD가 2%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대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한편 국내 연구진들이 세계 최초로 뉴로모픽 기반의 AI 반도체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반도체 섹터에 훈풍으로 작용된 가운데 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인 CTC 2024에서 CXL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최근 알테오젠이 중국 치료제약과의 임상과 관련한 마일스톤 조건을 만족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순환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알테오젠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국내 기업들이 다음 달에 열리는 최대 규모의 미국 아마케에 참가한다는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4번 유기발광 다이오드 섹터입니다. 어제 이르면 이번 달에 나올 예정인 애플의 신형 아이패드에 사용될 OLED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전량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한국 업체가 애플 아이패드의 OLED 패널을 독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납품 규모는 총 850만 장으로 금액은 3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은 최주선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이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가 1년에서 1년 반까지 좁혀졌다며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 인재들을 모아 연구개발의 명중률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최 사장은 격차 유지의 핵심은 OLED 기술과 제품을 선점하는 것이라며 현재 LCD 기술의 한계를 깨닫고 OLED로 전환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전환 속도에 따라 2027년에 한국 업계가 1위를 탈환할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OLED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KNR 시스템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KNR 시스템은 시험 장비 및 유압 로봇 제품 개발 제조업체로 장중 최고 183%까지 급등했지만 종가는 공모가 대비 100%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유가공식품 생산 기업인 윙이푸드는 어제 장마감 후 3자 배당 유상증자 및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다고 공시하며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윙이푸드는 생산 설비 확충을 통한 생산 효율 극대화 및 신규 설비 설치를 통한 신규 사업 진출과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600만 주의 신주를 상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4종목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이어서 두산은 어제 장마감 후 회사채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총 1220억 원의 주문을 받은 가운데 기존 500억 원 모집에서 540억 원까지 증액했다고 전자공시했는데요. 두산의 회사채 발행 수요 예측이 흥행 중이라는 소식 속 강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폴라리스 AI는 최근 다른 폴라리스 계열사들과 함께 제약기업인 에스텍파마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는 소식을 전했던 기업인데요. 이러한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가운데 계열사인
폴라리스 우노가 인도네시아 캔달 산업단지의 원사 생산 신공장을 준공했다고 밝히면서 오늘도 폴라리스 그룹의 대장주로 강세를 이어가준 모습이었네요. 다만 폴라리스 우노의 상승세는 2.06%에 그쳤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나노브릭은 중국의 대형 가전업체와 손잡고 이스킨을 적용한 색가변 냉장고 목업 시제품을 제작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킨은 전력 소모가 거의 없고 별도 전원 연결선 없이 무선으로 구동 가능하여 넷제로 시대에 떠오르는 친환경 초저 전력 디스플레이로 알려졌는데요. 나노브릭의 해당 특허 기술은 고객이 원하는 특정 컬러로 색조 및 패턴 변경이 쉽기 때문에 감성 외장재에 최적화된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노브릭의 관계자는 고객의 요구에 따른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